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뉴스 특징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현 장세 흐름에서 어떤 종목 또는 테마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온 호악재 뉴스가 주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온 종목 중에서요, 뉴스 재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와 주가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관심 종목에 저장을 하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초단기 매매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요, 당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료 발생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와 추경 매도를 하게 되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에 저장한 뒤 종목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하겠습니다. 심리와 수급을 통한 매매 타이밍 포착하는 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0여 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NC소프트 리니지 2M 해서요, 성과 컨센서스 상회할 것 해서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11시 8분 지나가는데요. NC소프트 3,000원 상승한 52만 7천원이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55만원의 저항을 받으면서 지난 월요일날 좀 낙폭이 컸습니다. 한 16,000원,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주가 하락도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4만 주를 매수를 하고 기간이 36,000주 매도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3,6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55만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살짝 돌파하고 추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쪽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성화인텍 LNG선 인도량 증가로 수혜 전망해서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이 종목에 대한 보고서는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도 나왔었는데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9일 동성화인텍에 대해 LNG선 인도량 증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에서 14,000원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만원이니까요, 한 40% 정도 목표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또 내용 보면은 국내 조선소들의 LNG선 인도량은 올해 29척에서 오는 2021년 42척으로 늘어난다며 카타르와 모잠비크 그리고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등에서 추가로 발주할 LNG 선들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LNG선 건조량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실적은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국면에서 보면요, LNG선 증가에 따른 LNG선 본행제와 같은 기자재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성화인텍의 수주 잔량은 지난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본행제 공급 가격은 인상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인 동성화인텍의 급격한 실적 성장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 해서요, 최근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이요, 지금 현재 240원 상승한 1150원이죠. 장중에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한 5%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추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과 그리고 지난 5, 6월 달에 금년 고점이죠. 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화요일에도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조선 업종이 갈수록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부품업체인 본행제죠. 동성 화인텍도 실적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종합지수가 1900 초반대에서요. 지금 2000대 후반대죠. 올라왔기 때문에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 뭐 기계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조선 업종이 실제적인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동성 화인텍 10,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된다. 만원에 대한 심리적 저항, 지난 전고점 돌파는 실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수급적인 상황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만 돌파만 된다면 언제든지 큰 폭의 14,000~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우리 관심 종목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10,0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이죠. 신규 수주 주택 반등 기대감의 매수 동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우건설도 지난 월요일인가요?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날도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에서 한 12억 달러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다. 그 이제 이번 달 말에 결정이 나는데 그동안에 나이지리아에서 한 6건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대우건설 볼까요? 지금 이제 대우건설이 한 70원 하락해서 4,800원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한 11% 거의 12% 상승할 때 말씀드렸죠.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3, 4일 조정을 받을 거다. 오늘로서 3일 조정입니다. 특히 이제 5,000원에 대한 이것도 심리적인 저항성도 있기 때문에 한 3일. 급등하는 종목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4,800원 내외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하지만 손절가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는 4,800원 내외에서 매수를 하고 한 4,650원 깨지면은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초반 흥행에서 SKC 코오롱 PI 등 중장기 유망. 최근에 삼성에서 접는 폰이죠.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가 됐는데 초도 물량이 다 소진됐죠. 그것도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뭐 물량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인기에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엔 관련주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그 기사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권은 19일 폴더블 스마트폰은 명확한 미래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부품사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권했다. 갤럭시 폴더는 240만원이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니 태블릿과 유사한 화면 크기, 손쉬운 다중 작업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1, 2차 예약 판매가 10분 만에 종료되는 등 흔행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품 업체인 이녹스 첨단 소재, BH, SKC 코오롱 PI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어저께 SKC 코오롱 PI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매각권도 있고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이 종목이 얼마나 떴나 볼까요? 어제 600원 하락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한 3만 주 정도 매수를 했죠. 반응이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측에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IT 소재 부품 업체죠. 그래서 핵심 상승 논리로는 전방 사업 모두 실적 개선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스마트 플렉스의 방열 시트 매출 증가,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시장 확산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플렉서블 인쇄 회로 기판의 전장 시장 진출. 2분기 실적도 매출이 79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02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85%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더블폰 그러한 재료가 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주가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00원 상승한 51,800원이죠. 3.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상승할 때 주가를 매수했던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만원 내외는요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시고 뭐 직권 가격대 한번 분봉을 볼까요? 매수 타이밍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지금 51,800원 장중 저점이 51,500원 정도 좀 10시 전으로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51,500원 그 밑으로 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51,000원 이상에서는 충분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오늘 첫 양봉이 출현되고 거래량도 벌써 67,000주입니다. 전일 거래량 55,000주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다. 아직 시간적으로 11시 17분 한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전일 거래량을 돌파가 됐죠. 이런 추세면은 오늘 충분히 뭐 한 15만 주 내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죠. 그러면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양봉의 큰 폭의 상승세 출현이 가능하다 해서 51,500원 내외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을 볼까요? 이제 SPC 삼립 3분기 기점으로 실적 개선 전망 이렇게 나왔죠. 예, 이 삼립식품도 보면요, 어제죠? 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오늘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쯤 500원 하락한 97,300원인데 전일 급등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이 한 2, 3일은 나올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급등의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한 내일이나 모레 좀 음봉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삼립식품 접근을 해달라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휠라코리아 중소비 촉진 정책 수혜 전망했어요. 이베스트에서 나왔죠. 힐라코리아는 그냥 낙폭에 따른 시장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동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텔리안테크 외형 성장 지속의 수익성 개선까지 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인텔리안테크도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좀 하락을 했는데 추세는 아직 이탈된 모습은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숨 고르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인 홀딩을 해줘도 되고 매수 타이밍은요 이건 한번 조정으로는 좀 짧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여기서 한 일주일 이상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한 일주일 이상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5G 조기 상용화 임박 계약고요. 5G 관련주 수혜해서 유진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의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5G 상용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그래서 국내 5G 통신 장비와 단말기 관련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RFHIC죠. RFHIC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에 크게 남들 5G 부품 장비 업체들이 크게 올라갈 때 오히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정쟁으로 인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 때문이었죠. 화웨이의 수출이 물량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제는 이제 역차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다른 부품주도 여기 나왔듯이 뭐 동훈 아난텍이라든지 와이솔, 세경 하이텍 등이 있는데
우리는 RFHIC에 대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무선 통신 및 방위 사업에서 쓰이는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와 지라칼륨 전력 증폭기 생산 업체로 5G 수혜주다. 그리고 2020년부터 5G 공급 업체 절정기에 진입을 할 거다. 그리고 화해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달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이 큰 폭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한번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역사적 고가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지금 44,350원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37만 주, 뭐 어제와 비슷한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통신 장비 업체보다는 중국발 수출 비중이 큰 RFHIC 한 44,000원 내외. 좀 길게 보면요,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 분석상 21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음봉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돌파가 빠르게 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조정이 필요하느냐, 그런 관점인데,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다라면은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 43,000~44,000원대에서 행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출애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뭐 한 44,000원 내외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1선의 지지를 삼아, 그리고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이상에서 300만 주 나올 때 그때 나머지 반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 통신장비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다음 종목이죠. 드림텍 지문인식 모듈 주력 제품 뛰어난 확장성 주목 해갖고요.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드림텍 차트 모양 잠깐 보면요, 낙폭 과대에 따른 시장이 종합지수가 상승에 따른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방 상승하는 거다.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 중 3분기 실적 전망 상향했죠. 오늘 삼성전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삼성전자 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뭐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은 아니면은 별로 관심을 갖지 말자. 그래서 우리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동육 가격 강세 가능성 한투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다. 길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 종목은 자기가 초단기 매매 감각이 있는 분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 무지 큽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갔다가 뭐 반하한가 나왔다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잘못하면요, 손실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요, 그동안에 강했던 하림도 벌써 12.8% 565원 하락하고 있죠. 우성사료 7.5% 하락하고 있죠. 우리손F도 한 5.6%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것이 꺾였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돼지 콜레라는 이 테마가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세는 이어갈 겁니다.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은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여기 우성 사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지금 8% 하락합니다. 이제 이 돼지 콜레라가 우리가 이제 먹었던 음식 잔반 있지 않습니까? 잔반을 그걸 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비율이 우리가 한 10%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사료 업체의 실질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닭이죠, 하림이라든지 오히려 마니커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반기 모멘텀 지속 신한금융투자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달라. 다음은 스마트폰 ODM 확산 플래그십 부품에 주목해야 키움증권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종목은 안 나왔습니다. 기사를 봤을 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키움증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조자 개발 생산, 그러니까 ODM이죠. 방식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ODM에서 제외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부품이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부품에 주목해야 한다.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고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지난해 말 ODM을 도입해 300만 대를 맡겼고 올해는 갤럭시 M 시리즈와 A 시리즈를 중심으로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까지 확대할 것이다. 가격 경쟁이 심한 중국과 인도 시장이 주된 목표가 될 거다 하는데요. ODM 확산은 국내 부품 업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출하량 모멘텀이 제한적이고 JDM에 참여하더라도 재료비 원가 확보를 위해 부품 판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 업체들의 부정적인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종목이라든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요. HDI 케이스, 디스플레이, 저사양 카메라 모듈, 저사양 배터리 등이 부정적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듯이 이 것은 스마트폰 부품 업체 좀 부정적이다. 이거 재료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해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메딕스 그래픽 사업 박차 주가 반등 언제쯤 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죠. 짐 로저스를 사회 이사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이라는 신소재 사업과 맞닥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 행보 구간이죠. 한번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소방차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나노메딕스가 신사업인 그래픽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세계적인 투자자로 4차 산업 핵심 물질인 그래픽의 주행성을 언급한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까지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면 그래픽 상용화에 나선다. 그때 한 50만 주 정도 규모의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짐 로저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이제 작년에 대북 관련주로서 해서요. 아난티가 또 사회이사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짐 로저스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신소재에 대한 재료가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노메딕스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나노메딕스 지금 50원 상승한 7,920원. 뭐 최근 행보한 국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거래량 90만 주. 좀 작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주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량이 1,000만 주 내외. 그러니까는 1,000만 주는 뭐 장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 시작하고 30분 지났을 때 거기에 대한 10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주 내외가 된다면은 그날 거래량은 최소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동반 상승을 할 때, 비율적으로 같이 상승할 때 우리는 그날 나노메딕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트럼프 금리 내린 패드에 배짱도 없는 파월 또 실패라는 보고서 나왔는데 어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혼조 양상으로 마감됐죠. 약발이 안 받아서 이제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또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조금 부정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 기술료 수입만으로 영업 흑자 가능. 최근에 바이오가요, 이게 금년 3월서부터 낙폭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초순에 저점을 형성하고 낙폭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은 뭐 본격적인 상승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헬릭 스미스에 대한 임상이 3차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바이오주에 대한 주가가 향방의 결정이 날 겁니다. 아마 이 임상의 결과 성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또 실패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한 번에 힘든 국면이 바이오주에 이어질 거다. 그때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수출 증가로 실적 성장 전망, 주가도 상향해서 현대차 증권에서 발표했죠.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수급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예,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종목이든지 다 주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 한쪽에서 주체 세력이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주체 세력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주체 세력들이 움직임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주가의 힘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으로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 PNF 석유화학 설비투자 증개소에서요, 최대 실적 행진 신한증권이죠. 이렇게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주가도 반응을 보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조정을 조금 양상, 그러니까 만원,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한 70원 상승해서 9,960원, 거래량 11만, 전일 거래량의 한 반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이것도 길게 달아주고 있죠. 1,350원에서 지금 9,960원이 한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라는 부담, 거기에 따른 쉬어가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홀딩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이 만원 저항대에서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그때 진입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트럼프 연비 규제 취소 계획, 전기차 시장 영향 미미해서 유진이죠.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ESS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또 화재 발생했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2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연비 규제가 취소. 그러니까 연비 규제를 취소를 했다는 얘기는 전기차, 그러니까 이 석유로 하는 거를 연비를 규제하면은 전기차로 더 빨리 진입이 되는데, 연비 규제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진입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도 뭐 말씀드렸고,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차 관심은 계속적으로 갈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S&T 모티브 이익 선장 모멘텀 정점 해서요, NH투자증권이죠. 이것도 이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도 뭐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좀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요 9월 19일 뉴스 특징주 해서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동성 화인텍, 뭐 대우건설, 그리고 아까 말한 폴더풀 스마트폰 초반 흥행해서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이제 중국 5G 조기 상용화 임박해서 거기에 관련주인 RF HRC, 그리고 나노메딕스, 이런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뭐 듣고 좀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